조금 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법원으로 입장하는 모습도 저희 생중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장동 관련된 재판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 혐의도 있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고 성남 FC 관련된 이제 뇌물 혐의도 이재명 대표는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의 법원 출두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건강은 많이 확실히 회복됐어요. 재판을 못할 만큼의 과연 건강 상태인가 관련해서 재판부 판단이 저는 맞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재판을 연기해야 할 다른 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그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열렸고 이 대표는 출석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배임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관련된 뇌물 혐의, 이 중에서 가장 관건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장동이 되겠죠. 대장동 관련해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요. 배임 혐의다. 예, 배임 혐의에 관련해서 금액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동의 유죄 무죄가 어떻게 나올지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좌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성남 FC도 중요하고 유죄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 재판 자체가 그냥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재판은 대장동 유일의 성남 FC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이걸 사실은 일주일에 2번은 재판해야 한다. 그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재판도 있고 더군다나 최고위원회의랄지 이제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 자체를 좀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건 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하겠지만 사실 재판부들이 대부분 한 번 정도 연기를 해줍니다. 재판 연기를 변경을 해주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면 절대 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조율은 일부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검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게 있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분리기소하는 걸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을 기소를 하면 재판기일이 한 번 잡히는데 이거 분리기소하면 사건마다 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담당 판사들이 다 달라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고 한 판사가 돼도 그렇죠. 백현동 사건 따로 있죠. 그다음에 유진교사 따로 있죠. 그다음에 대북송금 따로 있는데 대북송금을 더군다나 이제 수원 검찰청으로 다시 재이첩을 해버리면 이제 수원수 재판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고 뭐 수원 가야지 뭐 중앙지법에서도 계속 몇 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증기소 분리기소하는 거고 백현동 따로 기소하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대북송금 기소하고 이거 자체는 이제 재판의 부담을 가중을 한 2배 정도 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장 싫어할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사실은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군요. 이제 재판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판 리스크다. 네.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어제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모닝콜 전화 걸었는데 구속 리스크만 면했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민생 리스크가 남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대목도 일치를 하는군요.